안녕하세요. 똘스앤 에피셜 김이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 카페 회원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곡지구 조금 생소하시죠?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사이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요. 오랫동안 개발 계획이 진행되다 멈추다를 반복했던 지역인데요. 이 금곡지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금곡지구에 대한 결론은 단 두 가지예요. 돈과 시간입니다. 얼마나 싸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분양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동탄 무슨 일이래? 하지만 공급 계획은 늘 즐겁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과연 금곡지구 어떨지 김이사와 같이 살펴보시죠. 표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단계는 아주 초기, 아주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아주 최근에는 관련 공무원의 특혜 의혹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슈가 있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다가 빠그라지다가 진행이 되다가 멈추다가 이런 것을 반복했던 지구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및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동의 내용을 고시하니까 이번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직전까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혹시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 한번 살펴봐야죠. 일단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는 금곡동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정확한 시행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이후에 있을 프로세스에 더 자세히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하는 주체는 관이 아닌 민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획 구간은 2029년까지로 잡고 있으니까 순조롭게 흘러가면 29년, 30년 정도쯤에는 실시 계획이 들어가겠죠. 그럼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2034년, 38년 요쯤에는 대략 10년에서 15년 뒤에는 공급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행 방식으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형태예요. 토지를 개발 주체가 전면에서 매수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하는 이런 방식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신도시들이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이런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일단 개발을 한 뒤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관리 면적을 환지해준다.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 대토라든가 나중에 보상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주로 토지 비용이 비싼 지역,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이 끝난 지역에 도시를 개발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수용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상 방식은 토지 매수 이후부터는 사업 진행이 빠르지만 토지 매수까지 시간, 그러니까 보상이 좀 오래 걸리고 좀 힘든 반면에 환지 방식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사공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토지주의 토지 권한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막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 요런 거에 생기는 비용과 시간, 어쨌든 보상 비용이 결과론적으로 높다. 곧 분양을 싸게 하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흘러가면요, 약 15,000세대 정도, 한 3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리고 동탄 지역에 진입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소식이긴 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최종 분양가가 얼마인가를 대충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대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곡지구가 어딘지 봐야겠죠. 지리학적인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사이, 그리고 오산시에 그래도 연식 대비 새 것들이 모여있는 세교지구 쪽에 인접해 있거든요. 도로망으로는 남북으로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동서간으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도로망은 사실 외길이라서 아주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서망 도로 축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제2외곽순환도로, 즉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고속도로급 도로기 때문에 새로운 나들목을 건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역으로 인접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 도시개발 도면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학교예요. 보시다시피 학교는 신설학교로 총 4개소, 유치원 하나, 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1개. 그리고 에코인프라는 현재 오산천 공원이 지금 저희도 조성 중이잖아요. 그런 거 연장이 된다든가, 뭐 필봉산을 이용해서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 부분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교통과 생활인프라입니다. 먼저 이 지역이 갑자기 개발을 두각을 받게 된 이유는 교통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수인 분당선의 연장 계획. 기흥역에서 동탄을 지나 오산대역까지 연장되는 요 철도망은요, 소문에 따른 검토하는 현재 기흥에서 동탄역을 지나서 이렇게 호수권을 지나서 오산대역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동탄 이신도시의 트램 계획이 겹치는 노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소문에 따른 이야기지만 다시 초안으로 원안으로 돌아가서 동탄역 광역 환승센터에서 오산대역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 검토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다 보면 금곡지구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금곡지구에 역 하나 만들어줄 수 없겠냐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 금곡지구의 진행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준다 라고 이런 세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진행되는 검토 계획이 사타거든요. 사전 타당성 조사. 수인 분당선 동탄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계속 연장돼서 2024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사타가 지나고 나면요, 예타가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는요, 철도 사업의 학살자 또는 철도 사업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잘 돼서 이제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이 부분 좀 무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인프라 이야기 해야 돼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에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도 교통, 교육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생활인프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보상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의 배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사업성을 높이려면 집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상업시설의 상당 부분은 인근 상업시설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도시 설계라는 거, 어찌 보면 이곳에 들어올 주거시설의 한계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딱 최소한의 상업시설, 생활 밀착형 상업시설인 학원, 병원, 슈퍼, 뭐 미장원, 요 정도만으로도 거의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 좀 협소한 상업시설이에요. 그래서 상업시설의 다양성 면에서는 구성되는 상업시설이 좀 한계성을 보인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최종 종착점, 분양가는 얼마여야 될까요? 현재 인근 지역의 가격을 제가 도팅해 봤는데요. 평당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예상 분양가는 현 기준 최고 한 5.9억, 한 6억 정도, 최고 8.2억 정도, 뭐 아주 심하게 잡으면 9억까지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9억에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시작돼요. 환지 방식이든 토지 수용 방식이든 최고 분양가를 9억을 놓고 본다면 이 사업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 분양이 안 될 거잖아요. 누가 이거를 분양을 이렇게 받겠어요. 그런 반대로 최저 분양가를 한 6억대, 6억 언더를 놓고 본다면 이 사업은 어려워요. 분양 이전에 사업이 진행되려면 보상논의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에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현 정부에서 거의 많이 풀어줬어요. 4개의 규제 지역과 택지개발지구, 그 신도시들 분양 남아있는 것들 제외하고는 분상제 거의 없잖아요. 결국 빠른 사업의 진행으로 이곳의 아파트가 빠르게 생기기 원한다면은 현 기준 저희 내피셜로 생각한 최고 9억대 분양 가격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하다. 아주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싶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보통 경험을 해본 결과 굉장히 비싼 분양가로 결론이 딱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 물론 진행 과정에 따라서 변경될 요지가 아예 없다고 보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민간 분양이잖아요. 물론 내용에 보면은 짧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민간 분양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분상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싼 분양가를 위해서라면은 이 사업의 주체가 관이어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관이하더라도 관이 진행한다면 개발 계획의 변경 등의 내용은 조합의 동의가 또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라면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관의 주도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된다면 어쩌면 시간은 조금 앞당길 수 있다. 도시개발, 토지 이용 계획에도 이 부분이 녹아 있어요. 토지 이용 방식은 총 3가지 방식인데 수익 측면에서는 2안이,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는 대토를 많이 줄 수 있는 1안이, 그 절충안으로는 3안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금곡지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나눠봤어요. 가장 먼저 현재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마곡신도시가 진행이 되니 많이 할 때 제 경험인데요. 저는 그때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 지역에 저희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창고랑 서울 사무실이 있었어요. 파견 사무실이. 뭐 그 회사가 지방회사였거든요. 마곡신도시가 진행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업체가 한 일은요, 새로운 사무실 자리를 알아본다든가 새로운 창고 자리를 알아본다든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보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무가 정말 이거 클 수 있을까?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차장 부분을 막 밀어내고 빽빽하게 사과나무를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 땡땡땡 뭐 요런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지구를 위해서 뭐 동네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보상 때문에. 금곡지구에서도요,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10명의 아니 100명의 금곡에 사시는 스피노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혹은 오산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13,000세대, 15,000세대가 늘어난다면 뭐 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에 뭐 신규 공급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먼 미래이기도 하고요. 입지적으로 사실 지금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지역들은 계획하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나 이유 말고는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 어쩌면 더 살기 좋을 수 있어 보입니다. 상가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상은 보이는 상가 비율이 낮기도 낮을 뿐더러 이런 낮은 상가 비율로 인해서 상가의 업종의 어떤 구성이 그게 다채로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인근 지역, 뭐 생활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교육 입지를 보이는 나루 상권에 조금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거나 호수나 뭐 방교동의 어떤 카페 상권에 이용객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 금곡지구가 완성이 될수록 입주가 늘어날수록 그 유동성이 이제 그쪽 상권, 기존 상권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가에 입점한 임차인들도 장사가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보상하다 보면 상가에 대한 분양가도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상가 보유자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무주택 대기 수요자 분들은 어쨌든 뭐 시간을 좀 지나면 공급이 있다는 부분 나쁘진 않지만 글쎄요, 제가 이 영상 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이고 지금 예측하는 분양가 베리에이션을 제가 뇌피셜로 예측해 드렸잖아요. 최저 분양가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최고 분양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평균 분양가 한 7억대 한번 8억대 놓고 보신다면은 글쎄요, 지금 이거보다 저렴한 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런 지역을 미리 조금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서 사시다가 좀 갈아타기를 새 아파트로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싸게 나올 수도 있잖아.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자, 최근 뉴스 내용이에요. 최근에 정부가 그 물량에 대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5만 세대 무려 5만 세대 5만 세대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우려가 생겨요. 서리풀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서리풀 지역에도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환지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는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토지 가격이.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개발은요 속도전이에요. 민간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진행하는 사업도 이런 보상에 대한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금곡지구에 대한 부분은 언제 분양하지 라는 부분보다는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될까 하는 부분, 보상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 이후에 공급대 분양가는 지금 기준으로도, 그리고 분양 시점에 기축지역, 그러니까 인근에 이미 인프라 완성돼 있는 그 매매가보다도 그 분양가가 메리트가 분명 없을 것이다. 두 가지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간이 아닌 나라가 진행을 한다면 민간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다. 이 결론으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의 재건축 단지들이라든가 성남의 재건축 단지들 한 단지 한 단지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어떤 지자체의 좀 푸시를 받아서 분양하는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재건축이 몰려있는 지역들만 놓고 보더라도 주변의 가격보다는 분양가가 싸기 어렵잖아요. 유출 가능한 공급 시기는 앞으로 10년, 15년 뒤에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있다. 늘 유념하시고, 너무 먼 미래의 희망에 기대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여러분은 아니셨음 합니다. 카페 댓글에 대한 응답으로 만들어본 오늘의 컨텐츠, 여러분의 질문에는 늘 응답하는 저 김이사 그리고 똘수의 내피셜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친구들과 주변에 계시다면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요즘 동탄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동탄 이야기 중심으로만 컨텐츠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분들한테는 조금 먼 동네 이야기, 관심 없는 이야기인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리즈로는 서울 대표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도권 대표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이 대장인지, 그 지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컨텐츠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늘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